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4-25 시즌 EPL 개막을 맞이해 우승 후보 클럽 탑3, 강등 후보 클럽 탑3, 그리고 득점왕 후보 탑3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럽 베팅 사이트 10곳의 평균 순위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승 후보 3위에는 리버풀입니다. 4위권과 승점 12점이나 벌리면서 EPL은 3강 체제로 지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리버풀은 개막을 앞두고 공격형 미드필더 파비오 카르발료를 판매하고 티아고 알칸타라가 은퇴, 마티프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습니다. 최우선 영입으로 생각했던 수비 맨디가 레알 소시에다드 잔류를 선택함에 따라서 신인 감독 바르나의 슬롯은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듯해 보입니다. 개막이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영입이 단 한 명도 없는 충격에 팬들의 스트레스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클럽 감독 말년에도 특별한 영입이 없던 만큼 보드진의 무능이 대두되었고, 리버풀은 기존의 멤버인 살라, 누네스, 조타, 알리스터 같은 선수들로 리그 순위 방어에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다이크, 아놀드, 로버트슨으로 이어지는 수비 라인과 알리송이 아직 건재한 만큼 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겠지만 우승 도전을 위한 특별한 탑급 허리 라인 보강 없이는 강팀과 대결에서 흔들릴 공산이 있습니다. 이적 시장이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영입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지만 최근 리버풀의 영입에는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승 후보 2위에는 아스날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아스날이 우승에 근접할 것이란 얘기들이 나왔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의 후반 뒷심에 아스날은 역전을 당했습니다. 아스날은 시즌을 앞두고 임대였던 다비드 라야를 완전 영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기존에 램스데일을 밀어내고 주전자를 차지한 그는 지난 시즌 골키퍼 최소 실점 상인 골든글러브를 수상해 아스날 이적 가능성이 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탈리아 정상급 수비수 칼라피오리를 데려왔습니다. 진첸코와 토미야스가 부상으로 신음하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칼라피오리가 센터백뿐만 아니라 레프트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기대 중입니다. 수비 쪽에 큰 영입이 두 건이 있었다면 병출에서 에밀 스미스로우를 플럼으로 판매했고, 로콘과 타바레스가 각각 세비야와 라치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엘네니까지 팀을 떠난 마당에 아스날은 중원에 힘을 더해줄 미드필더 메리노 영입에 힘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미 공격진의 아스날은 외대고루 부카요 사카, 트로사르, 하베르츠 같은 유능한 공격진들을 그대로 데리고 다시 한번 리그 우승에 도전할 듯합니다. 우승 후보 1위는 맨시티입니다. 우승 제조기 펩 감독의 지휘 아래 맨시티는 지난 시즌에 국밥 같은 공격수 훌리안 알바레스를 거액으로 아틀레티코로 보내고 수비진의 유망주 둘을 보냈음에도 전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영입을 단 한 명, 사비뉴밖에 없었죠. 기존의 멤버로 시즌을 준비할 듯 했지만 오스카 바비 급작스럽게 부상을 당함에 따라서 맨시티가 이적 시장에 참전할 것으로 보이고, 윙어와 로드리의 체력을 보완해줄 백업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그바르디올 도쿠에게 큰 돈을 쓴 적이 있지만 또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서 폴 팔머, 마레즈, 라포르트 같은 선수를 판매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맨시티가 이 정도로 벌어들인 돈만 8,700억이죠. 맨시티가 선수 구매를 안 한다고 해도 탄탄한 선수층을 가지고 있는데 후벤 디아스, 아케, 아칸지는 아직 30살이 되지 않았고 공격진은 평균 나이가 23살로 미래가 밝습니다. 때에 따라서 맨시티 유스에도 재능 넘치는 인재들이 있어서 언제든 콜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감독 펩이 여전히 건재하고 리그 5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최근 7년 동안 맨시티는 무려 6번을 우승했습니다. 따라서 맨시티의 우승은 못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등 후보 3위에는 사우스햄튼입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4위를 기록해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를 꺾고 승격에 성공한 사우스햄튼이 다시 1부 리그로 올라온 건 단 한 시즌 만이었습니다. EPL 복귀를 하고 나서 사우스햄튼은 크게 전력 손실 없이 대형 영입들을 이어갔습니다. 맨시티의 유망주 센터백 하우드 벨리스를 완전 영입했고, 미드필더엔 웨스트햄의 플린스다우스 역시 완전 영입을 완료지었습니다. 즉 사우스햄튼은 수비와 미드필더 핵심 자원을 새로운 적응이 필요 없이 그대로 1부 리그로 가져와줄 수 있게 되었고, 아스톤 빌라의 유망한 공격수 카메론 아처를 영입해 공수에서 수준급 자원들을 신속하게 영입을 했습니다. 특이점으로 스가와라를 비롯해서 일본인 선수 3명을 영입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선수를 데려왔지만 그럼에도 사우스햄튼은 강등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공격의 쌍포 중 채 아담스가 이탈리아 리그로 떠나가 버렸고, 암스트롱은 철저하게 1부 리그에서 망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등 후보 2위에는 입스위치 타운입니다.
22년 만에 1부 리그로 복귀한 입스위치 타운은 놀랍게도 2부 리그 승격 1년 만에 EPL까지 올라왔습니다. 37살의 젊은 감독 맥케나가 이끄는 입스위치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터뜨린 팀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우스햄튼은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800억 이상을 쏟아부으며 공격적인 영입 작전을 펼친 것과 마찬가지로 입스위치도 1200억을 베팅하면서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젊고 빠른 코너 채플린, 오마리 허친슨, 브로드 헤드 삼각형매대를 그대로 1부 리그에 등장시킨다는 생각인데, 그 외에도 맨시티의 칼빈 필립스와 리암 델랍을 영입해서 무게를 더했습니다. 골키퍼까지 무리치를 데려와 사실상 입스위치는 1부 리그에서 새롭게 발을 맞춰야 해 조직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은 맥케나 감독의 기가 막힌 전술을 기대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가 입스위치에 부임한 이후 잉글랜드 상위 4부 리그 감독 중 그보다 승점을 더 많이 획득한 감독이 없고,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를 주도하는 빠른 빌드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래도 강등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건 슈팅을 많이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강등 후보 1위에는 레스터 시티입니다. 레스터 시티의 승격을 이끈 감독은 마레스카 감독이지만 그는 이제 첼시 감독이 되었습니다. 후임으로 온 감독은 노팅엄 포레스트의 감독 스티브 쿠퍼라는 것. 과거 리버풀 유스팀 코치로 스털링, 알렉산더 아놀드 등 유망한 선수를 발굴한 그는 아쉽게도 지난 시즌 노팅엄 감독으로 시즌 도중에 경질당한 전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레스터 시티 입장에서 마레스카를 믿고 미래를 맡겼는데 플랜이 꼬여버린 것도 큽니다. 영입한 선수들도 보면 스포르팅의 윙어 이사 하쿠를 완전 영입한 것 외에 아틀란타의 콜리 영입이 그나마 빅 사이닝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쿠퍼 감독이 추구하는 전략인 공격수들의 배후 침투를 해줄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기존 감독의 이탈, 새 감독이 자신의 축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최악의 상태에서 개막을 치러야 합니다. EPL 득점왕 후보 3위에는 알렉산더 이삭입니다. 4위 손흥민을 제치고 3위에 오른 이삭은 지난 시즌 21골을 터뜨리면서 본인 커리어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영입 당시에 부상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 했지만 이제는 뉴캐슬의 핵심 공격수로 완전히 자리 잡았고, 나이도 2000년생으로 창창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소시에다드 도르트문트에서 보여준 부상과 기복이 변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뉴캐슬 공격에서 고든과 함께 에이스로 또 활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트리피어라는 리그 탑의 풀백을 보유한 것과 다르게 반대편이 조금 아쉬웠던 뉴캐슬은 개막을 앞두고 첼시의 루이스 홀을 완전 영입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써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풀백들의 공격 가담으로 이삭은 좀 더 득점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PL 득점왕 후보 2위에는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지난 시즌 도중 햄스트링 부상으로 몇 경기 결장하긴 했지만 살라는 리버풀의 공격 선봉장으로 리그 28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새 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과 도움을 모두 해낸 선수가 되었습니다. 살라는 리버풀 이적 후에 리그 공격 포인트를 매 시즌마다 20개씩 이상 꾸준하게 해준 선수였고 리그 득점왕만 3번이나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르네 슬롯 신인 감독이 오고 나서 머리카락을 자르며 새로운 마음을 다잡은 살라는 이제 32살로 공격수로 적잖은 나이지만 리버풀에서의 8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기록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이로 인해서 이제 속도가 떨어지고 드리블 퍼포먼스가 우하향을 그리는 선수여서 신인 감독 슬롯은 좀 더 그를 박스 근처로 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EPL 득점왕 후보 1위에는 엘링 홀란드입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인 홀란드는 2위와 5골 차로 여유있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챔스 토너먼트에선 기복 있는 모습이었지만 분명 리그에선 꾸준하게 득점을 기록한 그였습니다. PK골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다만 EPL 데뷔 시즌과 비교하면 급격하게 피지컬을 이용하는 능력이 떨어졌고 골 결정력도 전 시즌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탑급의 스트라이커를 비교 선상에 둔다면 홀란드만한 선수를 리그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생으로 어린 잠재성과 도르트문트 때부터 줄곧 보여준 활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그가 다시 괴물스러운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팩 감독은 홀란드에게 기대하는 건 과거 아구에로처럼 여러 툴을 이용해서 상대 수비수를 괴롭히는 게 아닌 오는 골 찬스에서 골만 넣어주면 만족하는 듯합니다. 큰 경기에서 스트라이커가 반드시 해결해줘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지난 시즌 분명 아쉬웠습니다. 대체할 대안이 없는 득점왕 1순위이긴 하지만 팬들은 그에게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